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으로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여기만 분으로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된 시대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초대 총리 후보 지명은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통합과 경제의 방점이 찍혔고 능력 위주 인사에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올드보이 논란도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새 정부의 첫 총리로 가장 유력하게 손꼽혀온 인물인데요. 예상대로 윤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새 정부 첫 총리 후보로 지명하자 이런저런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당선인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으로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여기만 분으로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된 시대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적임자, 이렇게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에 방점이 찍힌 건 통합, 경제, 능력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통합, 경제, 능력 이 세 가지에 부합한 적합한 인물인지 먼저 따져봐야 할 듯한데요. 자, 일단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윤 당선인이 영남 출신 후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의 당선인이라는 점에서 보면 통합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협치와 통합의 잣대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한 후보는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 통상교섭 본부장, OECD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습니다. 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와 총리를 역임했고요. 곧이어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엔 무역협회장을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한 후보는 좌우파 정부에서 두루 발탁된 관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때문에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기조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관문은 국회 인준이죠.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총리 후보를 낱낱이 검증하게 되고 그 다음 본회의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국회가 반대하면 곧바로 낙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압도적 다수당이지요.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110석에 불과한데, 이처럼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 출신의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걸친 한덕수 총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것 또한 통합협치라는 측면과 서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노무현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 때 무역협회장이라는 그의 이력은 좌우를 떠나 능력 하나만큼은 이미 검증이 된 인물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안보는 가장 엄중한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코로나 문제 말고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글로벌 경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공급망 충격에 겹친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안보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로 북한의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나라 미래를 위협하는 잠재 성장률 추락, 재정 건전성 악화, 인구 감소, 국민연금 고갈 등의 난제도 그야말로 첩첩상중입니다. 제처럼 새 정부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참신함을 강조하면서 총리 자리에 모험성이 강한 인사를 꽂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이건 또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을 둘러싼 올드보이 논란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 전 총리의 나이가 73세이고 역대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는 점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요. 연세는 경륜이다. 세월 없이 어떻게 그 경륜이 쌓였겠느냐라고 말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말처럼 경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신함을 너무 강조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처럼 26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인물을 내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지명자는 윤석열 후보의 큰 틀에서 정책 기조도 호흡이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 최근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탈원전을 맹렬히 비판했었죠.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한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을 관철할 만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과연 갖췄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과거 정권의 총리들을 보면 이른바 방탄총리, 허수아비 총리 같은 오명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 적절하고 합리적인 역할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에게 힘이 실려야 하는데요. 과거처럼 총리가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시를 수행하는 어떤 참모 역할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윤 당선인의 통치 철학과도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 후보가 국회 인준을 받는 대로 초대 내각 강료들이 속속들이 임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후보는 엊그제 윤 당선인과 샌드위치 회동에서 책임 장관제를 건의했다고 하죠. 그 일환으로 장관한테 차관 추천권을 주자고 했다는데 이건 청와대 슬림화라는 윤 당선인의 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분권형 책임 장관제에 대해 부처와 산하기관의 인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장관이다.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 되고 장관이 천거하면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 인사권을 독점한 청와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논란이 됐었죠.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친중, 친북, 반미, 반일 등 좌파 이념이 낳은 정책들을 밀어붙일 자기 사람들만 요직에 등용하다 보니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되고 말았죠. 이 때문에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는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한 지명자에겐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 당선인의 한덕수 총리 지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을 말씀드렸는데요. 자직 임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긴 했지만 전 정권과의 일종의 파워게임으로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역대 정부들보다 다소 낮다는 여론조사로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핵심 지지층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반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해처럼 우리 열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어려운 일이겠지만 최소한 문재인 전 정권을 단죄하고 대한민국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 동력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